나는 로마의 황제였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했다.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내 명령 하나에 군대가 움직였고 원로원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혼자였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에 대한 불안, 끝없는 전쟁,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 황제조차 이런데 평범한 사람이라고 다를까? 나는 이제 60을 훨씬 넘겼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고 세상은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게 묻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늙는다는 것이구나. 쓸모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세상에 기댈 것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숨을 쉬고 창밖을 본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나이에도 배울 게 남아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나이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나는 황제였고 동시에 한 명의 인간이었다. 이 대본은 철학책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흔들렸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배운 것들을 담은 기록이다. 당신도 지금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나도 그랬다. 로마 제국 전체가 내 손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은 떨렸다. 황제가 된 첫 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밤마다 나는 두려웠다. 내일 누가 나를 배신할까?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권력은 불안을 없애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떠안게 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환경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내 기대가 나를 흔든다는 것을. 황제를 그만둔 뒤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더 이상 명령할 군대도 너받들 신하도 없었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가족에 대한 걱정, 병든 몸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는 시간에 대한 초조함. 결국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전부다. 권력이 있을 때 나는 세상을 통제하려 했다. 그래야 안전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통제는 불가능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변덕스러웠으며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왔다. 그러나 내 마음은 달랐다. 마음만큼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만큼은 선택할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이 내 삶을 바꿨다.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다. 다만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 당신도 평생 무언가를 이루려 했을 것이다. 돈을 벌고,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룬 것들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온은 밖에서 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황제였지만 결국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 내 안의 판단만이 내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라고 해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나도 화가 났다. 지리나가 나를 배신했을 때, 장군이 명령을 어겼을 때, 내 아들이 내 말을 무시했을 때,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러나 나는 배웠다. 그 화가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 화는 내 기대에서 왔다. 그는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 그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이 기대가 무너질 때 화가 났다. 그러나 세상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다. 나는 화가 치밀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다. 내가 그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고 화가 사라진 건 아니다. 다만 화를 붙잡지 않게 되었다. 화는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가만히 두면 화는 지나간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 자식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흘러가며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두고 볼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화를 내봤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내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이다. 그래서 나는 화를 흘려보낸다. 마치 강물에 나무짚을 띄우듯 그냥 흘러가게 둔다. 당신도 아직 화가 날 것이다. 가족에게, 세상에게, 자신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라. 화는 당신이 아니다. 화는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다.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화는 스스로 사라진다. 무릎이 처음 아팠던 날을 기억한다. 전쟁터에서 말을 탔고 몸은 단련되어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다. 처음엔 부정했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이 침침해졌고 귀가 멀어졌으며 손이 떨렸다. 나는 황제였다. 그러나 황제조차 늙는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다. 처음엔 이것이 수치스러웠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더 괴롭혔다. 저항할수록 늙음은 더 크게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지금의 나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어깨. 이 모든 것이 나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나무는 언젠가 잎을 떨군다. 강은 언젠가 바다로 흘러든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내 몸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자연의 과정이다. 그날 이후 나는 늙음을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느리게 걷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잊어버리는 것을 자책하지 않았으며 도움을 청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저항을 멈추자. 마음이 먼저 늙지 않았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 고요해졌다. 이것이 역설이다. 당신도 지금 몸의 쇠퇴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예전처럼 또렷하게 보지 못하며 예전처럼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나무는 잎이 떨어져도 여전히 나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진짜 평온이 시작된다. 황제를 그만둔 뒤 나는 한동안 방황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고 내 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내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역할이 사라지자 존재 자체가 흔들렸다. 나는 황제였다. 그러나 황제가 아니게 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로마의 역사를 떠올렸다. 수많은 황제가 있었다. 그들은 강했고 권력을 가졌으며 세상을 움직였다. 그러나 지금 누가 그들을 기억하는가? 역사책에 이름 몇 자 남았을 뿐. 그들의 살, 그들의 고민, 그들의 슬픔은 모두 사라졌다. 나도 마찬가지다. 100년 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처음엔 이 생각이 슬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오히려 자유였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쓸모를 보일 필요가 없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울 필요가 없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나무는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다. 바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부는 게 아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한다. 나도 그렇게 존재하면 된다. 당신도 지금 쓸모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은퇴했거나 자식들이 독립했거나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쓸모없어진 게 아니라 당신의 역할이 바뀐 것뿐이다. 그리고 역할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존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숨 쉬고 창밖을 보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절제를 말했고 지혜를 강조했으며 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방탕했고 교만했으며 권력에 취했다. 나는 그것이 괴로웠다.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하면 그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그는 바뀌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는 나의 연장선이 아니다. 그는 독립된 존재다. 그 깨달음 이후 나는 그를 내려놓았다. 기대를 버렸다는 게 아니다. 다만 그의 삶은 그의 것이라는 걸 인정했다. 나는 내 태도만 선택할 수 있다. 그를 사랑할지, 화를 낼지, 실망할지, 그것만이 내 몫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 몫이 아니다. 이 구분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평범한 삶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했다. 날씨, 타인의 반응, 세상의 흐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손밖에 있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내 판단, 내 태도, 내 반응. 이것만이 내 것이다. 당신도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고 있을 것이다. 자식의 선택, 배우자의 마음, 세상의 변화.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것은 오직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그것뿐이다. 손을 떼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그러면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혼자 있는 저녁이 무서웠다. 황제 시절에는 항상 누군가 곁에 있었다. 신하, 경호원, 시종. 그러나 그들이 물러가고 나면 나는 혼자였다. 텅 빈 방, 고요한 침묵,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 그 고독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불렀다.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고 시간을 채웠다. 그러나 사람이 떠나면 고독은 더 크게 돌아왔다. 나는 깨달았다. 고독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피할수록 더 강하게 나를 붙잡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고독을 마주하기로 했다. 저녁이 되면 나는 혼자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요히 있었다. 처음엔 불편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았으며, 시간을 채워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이 익숙해졌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구하는 것이다.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알아갔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고독은 나를 가르쳤다. 지금도 나는 자주 혼자 있는다. 저녁이 되면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본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하다.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운 뒤 나는 자유로워졌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무언가로 채우지 않아도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다. 당신도 지금 혼자일 것이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거나, 자식들이 멀리 있거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거나, 그 고독이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고독을 피하지 마라.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을 만난다.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다. 이상한 취미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이것은 삶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잠들기 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때로는 아쉽다. 오늘은 부족했다. 그러면 내일을 생각한다. 이 질문의 힘은 성과를 따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나이가 들수록 성과는 줄어든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더 이상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며,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태도는 다르다. 태도는 언제나 내 선택이다. 아프더라도, 느리더라도, 혼자이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당신도 오늘 밤 이 질문을 던져보라.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무엇을 이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 그 질문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이해하려 했다. 왜 그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나를 배신했을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해는 쉽지 않았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내가 모르는 맥락이 있었고, 내가 볼 수 없는 상처가 있었으며, 내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추측했다. 아마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받았을 거야. 아마 그는 나를 오해했을 거야. 그러나 그 추측은 나를 더 지치게 했다. 왜냐하면 내 추측은 대부분 틀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맞더라도 그것이 나를 덜 아프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다 나는 깨달았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사람은 원래 불완전하다. 나도 불완전하고, 당신도 불완전하며,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상처를 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 문장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더 이상 설명을 찾지 않았다. 더 이상 이유를 캐지 않았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리를 두면 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모두 그저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나처럼. 당신도 지금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다. 자식의 선택을, 배우자의 침묵을, 친구의 배신을. 그러나 이해하려 하지 마라.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은 살아갈 수 있다. 받아들이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냥 흘려보내라. 사람은 원래 불완전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나는 로마의 황제였다. 그러나 로마를 바꾸지 못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탐욕은 계속되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정의를 추구했고, 덕을 실천하려 했으며, 백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바뀌지 않았다. 젊었을 때 이것이 좌절이었다. 내가 부족한 걸까? 더 노력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아니,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은 세상의 질서로 흘러간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역사는 제 갈 길을 가며, 자연은 제 법칙을 따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내 마음을 다루는 것.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내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내 판단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죽음이 다가올 때, 내 태도를 담담히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배운 전부다. 그리고 이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내 삶은 바뀌었다.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다. 화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화를 붙들고 있지 않게 되었다.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얻은 것이다. 거창하지 않다. 세상을 구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다. 다만, 내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당신도 평생 무언가를 바꾸려 했을 것이다. 가정을, 직장을, 세상을. 그러나 지금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다루는 것뿐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제 늙었다.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내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했고 절제하려 했으며 받아들이려 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자주 실패했고 자주 후회했으며 자주 넘어졌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이것이 삶이다. 완성되는 게 아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애쓰는 것. 당신도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후회해도 괜찮다. 다만 내일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당신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침묵. 창밖을 본다. 바람이 분다. 나무가 흔들린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을 이 태도로 살아간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이것이면 충분하다. 숨을 쉬고 있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차분했고 절제했으며 타인에게 친절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했다. 화를 냈고 후회를 남겼으며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썼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짐했다. 내일은 다르게 살자.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무거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워졌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서 있다. 언제든 나를 데려갈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인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낼 시간이 없어진다. 어차피 시간은 짧으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여유가 없어진다. 어차피 우리 모두 언젠가 사라지니까 의미 없는 것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 어차피 모든 것은 지나가니까 죽음은 나를 깨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내일은 모른다. 그러니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죽음 명상의 의미다. 당신도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다. 병이 찾아올까봐, 고통스러울까봐, 혼자 떠날까봐.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죽음을 생각하라.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면 나는 잘 살았는가? 그 질문이 내일의 당신을 바꿀 것이다. 젊었을 때는 불가능했다. 이 절제, 이 침착함, 이 담담함. 젊었을 때 나는 뜨거웠다. 야심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으며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었다. 젊음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변했다.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다. 다만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다. 빨리 이루고, 빨리 증명하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급하지 않다. 천천히 걸어도, 느리게 생각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깊어짐이다. 젊었을 때는 넓게 살았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을 했으며, 많은 곳을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깊게 산다. 적은 것에 집중하고, 단순한 것에 머물며, 고요한 것을 음미한다. 이것이 노년의 축복이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기에 진짜 나로 살 수 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기에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 남은 시간은 짧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더 깊어질 수 있다. 당신도 지금 이 나이이기에 가능한 것들이 있다. 젊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보인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구분된다. 집착할 필요 없는 것들이 이제는 내려놓아진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지혜다. 남은 시간이 짧다면 더 깊게 살아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무엇을 잃었는지 묻지 않는다.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는다. 다만 어떤 태도였는지 묻는다. 화를 냈는가? 조급했는가? 남을 탓했는가? 아니면 침착했는가? 절제했는가? 받아들였는가? 이 질문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돌아보게 한다. 때로는 만족스럽다. 오늘은 잘했다. 그런 다음 조용히 잠든다.